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부산 감천항의 낡은 선착장에서 김도연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바닷바람에 섞인 짠내와 기름 냄새가 그의 폐 깊숙이 스며들어도 이제는 고향의 향기처럼 익숙했습니다. 거친 손으로 배의 로프를 점검하고 엔진실을 들여다보며 오늘도 묵묵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또 혼자구나. 도연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 전 아내를 잃고 난 후 그의 삶은 오직 바다와 아들 준호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 준호는 겨우 12살이었죠. 아버지 역할과 어머니 역할을 동시에 해야 했던 도연은 바다에서 번 돈으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바다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달랐습니다. 서울에서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다루는 아들. 명절에 내려와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아버지의 일을 낡은 것이라 여기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제가 모실게요. 준호가 할 때마다 하는 말이었지만 도연에게는 달갑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떠나라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그런 어느 날 마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을 앞바다에 대형 해양 플랜트가 들어선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단지라는 거창한 이름이 붙었지만 어민들에게는 생존의 위기였습니다. 이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 동네 어른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도연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답답한 건 이 소식을 들은 준호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 시대가 변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전화 너머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도연은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누가 옳은 걸까요?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 걸까요? 바다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두 부자의 마음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들이 점점 거세집니다. 해양 플랜트 건설을 두고 주민설명회가 열린 지 벌써 2시간째, 하지만 합의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온 바다를 어떻게 파괴할 수 있습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회관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고 주변 어민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30년째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살았소. 플랜트가 들어서면 물고기들이 다 죽을 텐데 우린 뭘 먹고 살라는 겁니까? 그때 뒤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준호였습니다. 언제 온 건지 정장 차림으로 마을 회관 뒤편에 서 있던 그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을 출신 김준호입니다. 지금 이 해양 플랜트는 단순한 개발이 아닙니다. 신재생 에너지 혁신이고 우리 마을에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가져다 줄 겁니다. 준호의 말에 젊은 주민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이 든 어민들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도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도시에서 컴퓨터만 만지작거리던 내가 바다에 무엇을 알아? 아버지도 시대를 읽으세요. 어업만으로는 이 마을이 살아남을 수 없어요. 기술과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부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회관 안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 바다가 너를 키웠다. 그 바다가 내 뿌리야. 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가 중요해요. 두 사람의 말이 칼처럼 서로를 찔렀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고 준호는 실망스러운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회관은 시끌벅적해졌고
사람들은 편을 나누어 수군거렸습니다. 결국 설명회는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고 부자는 서로 다른 길로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과의 갈등이 이렇게까지 깊어질 줄 몰랐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지 사흘째 마을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늘은 흐리멍덩했고 바람은 평소보다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태풍 미나리 북상 중. 부산 연안 지역은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기상 뉴스에 도연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태풍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바다의 색깔이 달랐고 갈매기들도 평소보다 일찍 육지로 피했습니다. 준호한테 연락해 볼까? 손에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며칠 전 회관에서 벌어진 일이 아직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눈빛과 실망스러운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해양 플랜트 현장에 있어요. 안전 점검 때문에 왔는데 태풍 때문에 좀 걱정돼서요.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태풍이 온다는데 왜 거기 있어? 당장 나와. 아버지, 괜찮아요. 전문가들이 다 점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 일에 책임이 있으니까요. 책임. 그 말을 들으니 도연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어른스럽게 자기 일에 책임지려는 모습이 한편으론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론 위험해 보였습니다. 준호야, 바다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서워. 특히 태풍이 올 때는. 알아요, 아버지. 하지만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바깥을 내다보니 파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잔잔하던 항구의 물결이 거칠게 부서지며 선착장을 때렸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배를 육지로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형, 준호 녀석 어디 있어? 옆집 민철이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대답 대신 먼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저기 플랜트 현장에 있어. 뭐? 이 날씨에? 민철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민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태풍 전날 밤 바다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도연은 주머니에 손을 깊이 넣고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제발 조심해라. 바람이 더욱 거세졌고 하늘은 점점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부자 간의 갈등도 잠시, 이제는 오직 아들의 안전만이 걱정되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바다는 거짓말처럼 평온했습니다. 어젯밤의 광풍이 무색할 정도로 잔잔한 물결이 해안가를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도연과 준호는 선착장 끝에 앉아 일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어젯밤 죽음 앞에서 나눈 포옹이 모든 갈등을 씻어낸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진중했습니다. 어젯밤에 정말 무서웠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도연은 묵묵히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바다는 원래 그래. 아름다울 때도 있고 무서울 때도 있어. 하지만 그게 바다야.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지가 왜 이 바다를 떠나지 못하는지.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이 넘은 어른이 되어서야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몰랐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고 더 큰 세상을 보고 싶은 마음 말이야.
도현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거칠고 굵은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해양 플랜트 얘기 아직 끝나지 않았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현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깨달았어. 내가 지키려고 했던 건 바다가 아니라 추억이었나 봐. 너와 함께 했던 시간들, 내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이곳의 모든 것들. 아버지. 하지만 너도 이제 알았겠지? 바다가 얼마나 위험한지. 기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의 경험은 그에게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생각해보자. 이 바다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부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전히 같은 생각은 아니지만 이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바다일 좀 가르쳐 주세요. IT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나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어. 멀리서 갈매기들이 날아와 바다 위를 자유롭게 날았습니다. 파도 소리는 여전히 같았지만 이제 그 소리가 두 사람에게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갈등의 소음이 아니라 화해의 선율처럼 느껴졌습니다. 해양 플랜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마을의 미래도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자는 함께 그 답을 찾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경험과 지혜를 모아서 말입니다. 아버지, 배고파요. 집에 가서 밥 먹어요. 그래, 아침밥이나 먹자. 두 사람은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평온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고백의 시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